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역사의 깊은 곳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천천히 그리고 따뜻하게 꺼내보는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아주 특별하고도 먹먹한 사연을 하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영수공주의 생존과 비밀스러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는 참 가슴이 시리면서도 마지막엔 묘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이야기예요. 핏빛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 무서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룻밤새 모든 걸 잃어야 했던 겨우 4살 빼기 꼬마 아가씨 인생 여정입니다. 우리 시녀 여러분, 오늘은 이 어린아이의 작은 손에 가만히 잡아주시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조선 제1의 폭군, 누군지 다들 아시죠? 네, 맞습니다. 연산군입니다. 그리고 희대의 요부라 불렸던 장녹수.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유일한 딸이 하나 있었어요. 부모의 끔찍한 업보 때문에 하루아침에 온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는데 이 지옥 같은 피바람 속에서 고작 4살이었던 이 아이는 대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하잖아요. 세상 천지 아무것도 모르는 4살짜리 핏덩이가 자고 일어나니 부모는 온데간데 없고 칼을 든 험악한 군사들이 집안을 들이닥치는 걸 봤을 텐데 그 작은 심장이 얼마나 요동쳤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지 고스란히 전해져서 벌써부터 가슴이 아픕니다. 그럼 이 어린아이의 세상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던 그날의 끔찍했던 밤으로 잠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때는 1506년 9월 2일 새벽이었습니다. 중종반정의 칼바람이 궁궐을 무자비하게 덮치죠. 아버지 연산군은 그 길로 쫓겨나 강화도로 유배를 떠납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뒤 어머니 장녹수는 성남 백성들의 돌팔매질을 받으며 처참하게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반정군들은 후한을 없애겠다며 영수의 어린 남제 형제들마저 이잡듯 찾아내서 전부 처형해버립니다. 세상에, 고작 몇 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울타리였던 가족 전체가 말 그대로 눈앞에서 증발해버린 거예요. 홀로 남겨져 하루아침에 대역주인의 자식이 되어버린 이 아이의 가엾은 운명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그렇다면 다 죽어나가는 판국에 어떻게 이 영수라는 꼬마 아가씨만 유일하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을까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조선 사회의 엄격한 차변 덕분이었습니다. 여성은 절대 왕위에 오를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반정 세력의 눈에 이 4살짜리 여자아이는 아무런 정치적 위협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참 얄궂은 운명이죠. 당시 여성이라는 이유로 감내해야 했던 그 크나큰 사회적 제약이 역설적이게도 이 작은 목숨을 살려내는 완벽한 방패막이가 되어준 셈이니까요. 하지만 목숨만 붙어 있다고 끝난 게 아니었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살얼음판에서 영수에게는 아주 뜻밖의 따뜻한 구원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새롭게 왕위에 오른 삼촌, 중종이었습니다. 전하, 후한을 마저 없애야옵니다. 폐주와 관련된 핏줄은 모조리 끊어내야 합니다. 아마 반정 공신들은 매일같이 어전해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이렇게 외쳤겠죠. 살려둔 영수마저 죽여야 한다고 말이에요. 듣기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맞아요. 신하들의 압박이 얼마나 매서웠겠습니까? 하지만 중종은 조용하면서도 단호하게 그 요구를 다 물리쳐버립니다. 형인 연산군의 폭정은 치가 떨리게 미웠을지언정 아무 죄도 없는 4살짜리 핏덩이 조카를 도저히 죽일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중종은 조카를 살리려고 아주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공신들의 눈에 띄지 않게 궁궐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조용한 시골 마을로 영수를 꽁꽁 숨겨 보냅니다. 그리고 절대 입 밖으로 신분을 발설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믿을 만한 유모를 붙여주죠. 게다가 왕의 핏줄이 배움을 잃으면 안 된다며 남몰래 스승까지 보내 그를 가르치게 합니다. 삼촌 중종의 세심한 사랑이 뚝뚝 묻어나네요. 사실 반정으로 왕이 된 터라 공신들 눈치를 엄청 봐야 하는 위태로운 처지였잖아요. 그런데도 자신의 정치적 생명까지 걸어가며 어린 조카를 품어준 그 따뜻한 인간미가 정말 뭉클하게 다가옵니다. 자, 그렇게 숨죽여 지내며 시간이 흐릅니다. 1518년 영수가 어엿한 16살 처녀가 되던 해를 주목해 보시죠. 중종이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신하들 앞에서 당당하게 조카 영수에게 번듯한 집 한 채와 농사지을 땅 그리고 노비 15명을 떡하니 하사한 겁니다.
드디어 숨소리조차 크게 못 내고 살던 그 아이가 무려 12년 만에 어둠의 그늘을 벗어나 세상의 밝은 빛을 보게 된 감격스러운 순간이네요. 삼촌의 든든한 뒷배 덕분에 드디어 숨을 좀 쉬게 된 거죠.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온 영수공주. 비록 굳은 쌀 박인 손으로 농사를 지으며 소박하게 살아가지만 운명 같은 인연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철저히 소외됐던 두 사람의 만남 말이죠. 영수의 짝이 된 청년을 이해하려면 조선시대 서자라는 신분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양반의 핏줄을 타고 났지만 첩의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벼슬길도 꽉 막히고 온갖 사회적 멸시를 견뎌야 했던 뼈아픈 신분이죠. 영수가 만난 권한이라는 청년이 바로 이 서자 출신이었습니다. 당시 25살이었죠. 연산군의 딸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평생을 죄인처럼 숨어 지내야 했던 영수. 그리고 서자라는 굴레 때문에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세상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던 권한. 세상에서 내쳐진 이 두 사람이 서로를 만났을 때 서로의 그 깊은 상처를 얼마나 사무치게 이해했을지 벌써부터 짐작이 갑니다.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어떻게 여물어 갔을까요? 1522년 동네 장터에서 우연히 옷깃을 스치며 시작된 인연은 서로의 아픔을 조용히 보듬으며 점점 깊어집니다. 여기서 정말 대단한 건 영수의 용기였어요. 자신이 그 무서운 연산군의 친딸이라는 웬만한 남자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칠 그 치명적인 비밀을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권한은 어떻게 했냐고요? 그 모든 위험을 품에 안고 1525년에 청혼을 합니다. 그리고 1527년 왕실의 허락도 없이 그야말로 목숨을 건 비밀 혼례를 치르고 부부가 되죠. 이건 정말 웬만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단 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죽음의 위험까지 끌어안다니요. 세상의 모진 비바람 앞에서도 서로를 놓지 않은 이 두 사람의 굳건한 선택에 절로 박수를 보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 위태로운 사랑에 결국 올 것이 오고 맙니다. 두 사람의 사랑을 송두리째 흔드는 마지막 시험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건데요.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1529년 6월 누군가가 이들의 비밀을 조정해 덜컥 밀고 해버립니다. 조선사회에서 왕실의 핏줄이 임금의 허락도 없이 그것도 천대받던 서자 신분의 남자와 몰래 혼인을 했다? 이건 왕실의 권위를 뿌리째 뒤흔드는 어마어마한 중죄였거든요. 아이고 어쩌면 좋습니까? 겨우 작은 오두막에서 일군 그 평안한 행복이 산산조각 났잖아요.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얼마나 떨었을까요? 20여 년 전 온 가족이 처참하게 몰살당했던 그 서늘한 공포가 다시 영수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는 듯 했을 겁니다. 발각된 후 조사를 받으러 차가운 관하로 끌려간 남편 권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제가 먼저 혼인을 제안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오롯이 제게 있으니 부디 영수만은 살려주십시오. 자기가 모든 죄를 다 뒤집어쓰고 차라리 죽겠다는 그야말로 피를 토하는 절절한 외침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영수 역시 남편 뒤에 숨어만 있지 않았습니다. 살려달라 눈물을 짜내며 변명하기는커녕 당당하게 혼인 사실을 딱 인정하면서 자신의 사랑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음을 담담히 밝혔어요.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던질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벼랑 끝에 선 이들의 운명은 또다시 삼촌 종종의 입술에 달렸습니다. 임금으로서 왕실의 엄격한 법도를 들이밀며 신하들의 빗발치는 처벌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도 그 불쌍한 조카를 감싸 안아줄 것인가? 정말 꿀꺽 침이 넘어가는 아슬아슬한 순간이네요. 아무리 조카를 끔찍이 아끼는 중종이라지만 명백하게 왕실의 기강을 정면으로 짓밟은 이번 사건만큼은 눈 감아주기 힘들지 않았을까요? 왕의 그 넓은 자비심도 이제는 바닥이 났을까봐 조마조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529년 7월 중종은 아주 파격적인 성은을 내립니다.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숨어 살아야 했던 조카의 기구한 삶을 안타까워하고 또 권한이라는 사내가 목숨 걸고 지켜낸 그 진실한 사랑을 가상히 여겨서 두 사람 모두의 죄를 묻지 않고 전격적으로 사면해 준 겁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차가운 임금이라는 자리의 무게보다 사람의 아픔을 먼저 보듬어준 중종의 크고 깊은 인간미가 제대로 빛을 발하는 순간이네요. 목숨을 건 그들의 진짜 사랑이 결국 호랑이 같은 왕의 마음마저 사르르 녹여버렸습니다. 자,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두 사람. 드디어 길고 길었던 폭풍우가 거치고 이들의 삶에도 봄날 같은 평화로운 결말이 찾아옵니다.
호스트 A의 공식적인 허락을 받은 영수는 드디어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당당한 권한의 아내로 살아갑니다. 그 후의 일상은 아주 소박하지만 참 눈부시게 아름다웠어요. 어릴 적 몰래 배웠던 그 귀한 글솜씨를 자랑하는 대신 까막눈인 동네 이웃들의 편지를 정성껏 대신 써주었고요. 또 야무진 바느질로 이웃들의 해진 옷을 따뜻하게 지어 입히며 살았답니다. 눈 감고 상상해보면 참 뭉클한 풍경이죠. 아침 이슬 맞으며 남편과 밭을 메고 저녁이면 퇴마루에 마주 앉아 조용히 웃음 짓는 그런 평범한 일상 말이에요. 온통 피투성이 비극으로 시작됐던 끔찍한 운명을 이웃을 향한 봉사와 따뜻한 사랑으로 찬란하게 꽃피운 영수 할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환하게 그려집니다. 호스트 A, 부모와 딸, 이 두 삶의 궤적을 한번 가만히 비교해 보시겠어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조선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부모 연산군과 장녹수는 결국 피비린내 나는 참혹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권력을 잃고 흑투성이 농부의 아내로 살았던 딸 이영수는 진정한 사랑을 찾고 그 누구보다 오래도록 평안을 누렸단 말이죠. 호스트 B, 참으로 깊은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더 높은 자리, 더 강한 권력을 쥐어야만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고 아등바등하지만 영수의 삶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정답을 넌지시 알려주고 있어요. 가장 위대한 승리는 번쩍이는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조용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만나본 이영수 공주의 파란만장한 생애 어떠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만히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짓누르던 왕좌의 무서운 권력,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 평범한 일상을 지켜낸 굳건한 사랑의 조용한 힘, 과연 우리 삶의 끝에 남는 더 강하고 아름다운 유산은 어느 쪽일까요? 역사가 남겨준 이 따뜻하고 묵직한 지혜가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시니어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도 잔잔한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긴 여정 끝까지 손잡고 함께 걸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